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A매치 브라질전은 쉽지 않게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에게는 한 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일 열리는 파라과이과의 두 번째 또 A매치 경기인데요. 파라과이 대표팀, 브라질 대표팀보다는 전력이 약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과연 파라과이는 어떤 팀일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 대표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37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23인 것에 비교하면 14계단 정도 아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2025년에는 7경기 동안 3승 3무 1패, 8득점 5실점을 하면서 이내 북중미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흔들렸다고 해도 5위로 진출을 성공했는데 파라과이 대표팀은 6위로 진출했으니까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가지고 파라과이 대표팀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옛날처럼 이 산타크루즈 뭐 이런 선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전을 바로 치르고 왔는데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일본이 조금 더 지배를 했고 뒷공간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실제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수비 집중력에서 아쉬운 부분 보이면서 결국은 또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두 줄 평을 좀 해보자면 피파 랭킹 자체는 우리보다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준수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피지컬적인 부분, 이 남미 선수들 특유의 이 쫀쫀한 느낌과 단단한 피지컬이 다 같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의 감독은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입니다. 2024년 8월부터 또 감독 생활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총 1년 2개월째 하고 있는데 뭐 잘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재임 기간 동안 13경기 6승 6무 1패 15득점 9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능력 보여줬고 이런 능력을 토대로 파라과이 월드컵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알파로 감독인데요. 대부분 남미에서 감독 생활을 수행했습니다. 에콰도르 대표팀과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표팀을 월드컵에 진출시킨다는 게 뭐 여러 대륙별로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어려운 일을 해낸 감독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본 포메이션은 4-2-3-1 내지는 4-4-1을 들고 가고 있고 2선의 움직임과 창의성 그리고 그걸 살려줄 수 있는 3선의 배급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4-4-2로 투톱의 경우에는 한 명이 또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거의 4-2-3-1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톱은 내려와서 다양한 플레이를 해주는 컴플리트 포워드를 사용하는 그런 감독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파라과이 대표팀은 우리 대표팀과 총 7경기를 맞붙었습니다. 2승 4무 1패였는데요. 사실 패배한 게 꽤 오래돼서 거의 최근에는 진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맞대결은 앞서 만났던 브라질과 똑같이 2022년 6월인데요. 당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정우영 선수, 이 작은 정우영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경기 경험자 중 이번 대표팀에 선발된 건 조현우, 김문환, 손흥민, 백승호, 황인범, 그리고 김진규 선수 정도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지금도 뛰고 있는 이 파라과이의 등번호 10번 미겔 알미로 선수가 74분을 뛰면서 멀티골을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이 그래도 핵심적인 멤버는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리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전 포인트를 들여다보겠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파라과이의 꽤나 탄탄한 전력입니다. 지난 경기 스타팅 11을 보면 브라질 리거 4명, 유럽파 3명, MLS 리거 2명, 남미에서 뛰는 선수가 2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의 선수가 뛰었었는데 뭐 파라과이의 최고의 스타라고 한다면 역시나 애틀란타에서 뛰고 있는 미겔 알미론 선수입니다. 뉴캐슬에서 정말 수익급의 활약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메이저리그 사커를 가서 애틀랜타의 주장으로 출격 중이고요. 올해 총 합해서 35경기 정도를 소화했고 5골과 4개의 도움으로 그래도 알미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선수는 개인적으로 디에고 고메스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프리미어리그를 좀 보시는 분들만 아시겠습니다만 디에고 고메즈 선수는 최근 브라이턴 호벤 알비온에서 굉장한 주전 미드필더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격적 능력을 보유했고 팀에서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공격적 능력 좋고 피지컬 좋고 경합 좋고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디에고 고메즈 선수입니다. 그리고 디에고 곤잘레스 선수가 공격적에서는 좀 더 위험한 선수인데요. 현재 멕시코 아틀라트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오른쪽 윙에서 왼발을 잘 사용하는 편이고 그런 반대발 윙어에게 또 중요한 게 득점력이잖아요. 근데 득점력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현재는 멕시코에서 뛰고 있지만
원 소속팀이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라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유럽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좋은 능력 가지고 있고 그것이 증명돼서 아직 어린 선수라서 이제 다시 또 그래도 고향과 비슷한 멕시코에서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선수들에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 경기를 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표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많이 흔들린 수비입니다. 지난 경기 총 5개의 실점을 하면서 3년 전 맞대결에 비해서는 실점 수가 늘어났던 우리 대표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을 뽑자면 애매했던 중원입니다. 사실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없었고요. 이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 중원에 카세미로와 기마랑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비진에서도 잔실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맞으면 맞을수록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수비고 아쉬운 실수가 있었지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참작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들을 나오게 한 건 결국 이도저도 아닌 라인 그리고 컨셉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브라질 대표팀을 상대로 공격에 집중하거나 수비에 집중하거나 하나에 집중하기에도 좀 어려운 현실인데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확실한 컨셉을 잡고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물론 확실한 컨셉을 잡고 나왔다고 해도 승리를 했을 확률은 많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시도라도 좀 해줬으면 그랬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경기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수비적인 부분에선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죠. 총 관전 포인트에선 세 번째지만 대표팀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 상대 수비 공략법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무득점이었습니다. 공격 전개 자체를 잘 못했던 경기였고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좋은 건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대표팀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대 전력이 좀 낮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뚫을 만한 공간도 분명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딱 두 개인데 일단 삼선 선수들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파라과이 트랜지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삼선 선수들이겠죠. 이 선수들을 잘 묶으면 공략이 훨씬 쉬워지는데 특히나 이 16번 미드필더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도 미겔 알미론 선수의 득점에 상당히 좋은 롱패스를 넣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막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상대 센터백 3번 오마르 알데르테 선수도 좋은 롱패스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보다도 삼선 선수들 조금 더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빠른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공격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파라과이의 공간이 트랜지션 할 때에는 꽤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을 뚫기 위한 방법 홍명보 감독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만 좀 잘 지켜진다면 파라과이 수비진을 공략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 특히나 브라질전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라과이전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라과이 대표팀은 늘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진 적도 많이 없지만 이긴 적도 많이 없거든요. 거의 무승부였고 그래서 상대할 때마다 꽤나 비등비등한 결과가 조금씩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이라는 얘기로 드렸고요. 뭐 우리 대표팀 사실 지난 경기력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그래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전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경기도 보러 가실 분들은 옷 단단하게 잘 챙겨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